현지 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봉쇄를 계속하고 모든 면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연장 발표는 미국과 이란 간의 2주휴전 만료 전날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휴전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까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휴전 연장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이란 내부 군사 지휘 체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공습 이후 핵심 군사 시설이 잇따라 타격을 입으면서 혁명수비대의 전투 의지와 지휘 통제력 모두 약화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내부 동요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단기간 내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외부 압박 속에서 내부 결속을 강화해온 사례가 있으며 핵심 권력 구조인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 중심의 통제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으로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미국의 봉쇄 조치로 총 27척의 선박이 회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투스카호에 실린 컨테이너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해병대 한 팀이 투스카호에 실린 5,000개나 되는 컨테이너를 수색 중이며 수색 작업이 완료되면 선박의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항구나 연안으로 이동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주간의 휴전 합의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문제 삼아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지속한 데 맞선 역봉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민간 상선까지 직접 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긴장 수위는 군사 충돌 직전 단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협통과 지원과 보험료 급등까지 겹치며 물류 비용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물가와 환율에도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이란군이 미 해군 군함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번 공격이 이날 앞서 발생한 미국의 이란 선박 발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격 규모와 피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이란 상선을 상대로 발포 후 납포하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충돌은 단순한 해상 교전 수준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 전반에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이 상호 보복을 공식화한 만큼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인 만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추가적인 해상 봉쇄나 군사 대응에 나설 경우 이란 역시 기뢰 설치나 추가 드론 미사일 공격 등 비대칭 전력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인근 걸프 국가들과 주요 선유국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해상보험료 급등과 선박 운항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구멍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선박에 대한 납포 발표 전에는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폭파하겠다고 경고하며 휴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개시한 이후 무력을 동원해 이란 선박을 저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고
방송 등으로 여러 이란 선박을 돌려보냈으나 무력이 동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란 선박에 대한 납포 직후 이란은 미국이 이란 상선에 발포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사령부는 이날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의 상선을 향해 발포함으로써 휴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선은 이날 이른 시간 중국에서 이란으로 가는 도중이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습니다. 하탐 아람비아 측 대변인은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우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군대가 미군에 의한 무장해적 행위에 곧 대응하고 보복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6,000명의 병력이 탑승한 미해군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가 미국과 이란의 이주유전이 끝나는 21일께 부시호가 중동에 도착한다면서 기존의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알포드호를 포함해 중동 지역에 세 척의 항모 전단이 집결한다고 전했습니다. 제11회 병원 정대 소속 4,200명이 탑승한 복서 상륙 준비단도 이달 말쯤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휴전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이란 지상작전이나 추가 공습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란의 핵물질 반출을 위한 특수부대 작전을 시행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하르그섬 확보를 위한 상륙작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 보유 금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큰 탓에 휴전 기간 내에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양측이 휴전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협상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B-21은 미군이 33년 만에 내놓은 차세대 전략폭격기로 기존 B-2 폭격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첨단 기술이 총집결된 폭격기입니다. 이 때문에 B-2의 후속적인 시험 단계를 넘어 전력화 단계임을 과시해 이란과의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국 기관지 성조지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실전 배치돼 작전 중인 해군 함선의 약 41%를 집결시킬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성조지는 미국 해군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미 해군의 세 번째 항모강습단과 추가 기뢰소해함 전력이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이행하고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탈환하기 위해 중동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조지에 따르면 현재 중동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은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럴드 알포드함으로 각각 아라비아해와 동지중해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평 해군기지를 출항한 조지 부시 항모가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을 지나 중동권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시 항모 전단엔 미사일 구축함인 메이슨을 비롯해 5,000명 이상의 병력이 배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일본 미해군 사세보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수해함 치프와 파이오니어도 싱가포르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일각에선 현재 괌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강습 상륙함 복서와 제11회 병원 정대가 추가로 중동에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성조지는 최소 6척의 미해군 전력이 중동에 추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중동 일대에선 최소 20척의 함정과 16,500명 이상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로이터 통신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측 해역을 자유통항지역으로 정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란이 오만 영해에 속하는 호르무즈 해협 맞은편을 선박들이 이란의 어떤 방해도 없이 이용하도록 허용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이란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재개방한다는 의미로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진입할 때는 이란 쪽 항로를, 해협 밖으로 나올 때는 오만 쪽 항로를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해당 해역에 설치했을 수 있는 기뢰를 제거하는 데도 동의할지 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소식통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결국 군사적 압박이 협상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 해군이 항모전단과 기뢰, 대응 전력을 전진 배치하며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자 이란이 실질적인 봉쇄를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이 미국 측으로 넘어가며 제한적이지만 항로가 다시 열리게 된 셈입니다. 이는 이란의 추가 군사적 선택지를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중부사령부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미해군과 해병대, 공군 병력이 10여 척 이상의 군함, 수십 대의 항공기가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첫 24시간 동안 미국의 봉쇄를 통과한 선박은 없었으며 6척 이상 선은 미군의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다시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해상 봉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항행의 자유를 병행 보장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자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길에 부설이나 비대칭 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긴장 수위는 쉽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동발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충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추가 전력 증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항모전단 및 전략자산 투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역시 해안방어망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비대칭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양측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통행이 일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에 맞서 미국 동부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의 항구를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삼은 선박에 대한 역봉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을 오가지 않는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허용하고 있는데 통과 선박에는 화물선과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군함을 투입하고 기뢰 제거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타나 이란의 기뢰 위협으로 위축됐던 선박 운항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봉쇄 조치 시행 이후 미군은 이란 연안에 최소 17척의 함정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와 F-35B 스텔스 전투기의 야간 작전 모습도 공개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선박 통행은 언제든 다시 위축될 수 있어 국제유가와 해상물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역봉쇄에 나선 배경에는 군사 경제 전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한 데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봉쇄 장기화 시 국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역봉쇄는 단순한 군사 대응이 아니라 경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을 차단해 원유 수출과 외화 유입을 끊고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비이란 항로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를 일정 부분 유지함으로써 국제법적 정당성과 동맹국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반영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해상 주도권 장악을 위한 대규모 전력 투입과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링컨 항모전단이 이미 아라비아에서 작전 중이며 포드함과 조지부시 항모전단도 중동으로 이동하며 해군 전력이 빠르게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봉쇄를 넘어 다층적 해상 통제망을 구축하고 이란의 기뢰,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면적 해양 통제 작전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기뢰 제거, 해상 차단, 공중 우세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고강도 작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높은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이란은 이를 사실상 전쟁 행위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고 실제 충돌로 이어질 경우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어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대립한다면 글로벌 경제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3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맞대응 조치로 이란의 원유 수출과 물자 수입을 차단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국가 선박이 일괄 적용 대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로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이후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됐다가 미 해군 구축함이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되며 미국의 본격적인 호르무즈 장악 작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미 동부 시간 기준 13일 오전 10시부터 미 해군에 이란 항구를 전면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된 직후 이란 해군은 총 158척이 완전히 파괴됐다며 만약 이들 선박 중 어느 하나도 우리 봉쇄망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해상에서 마약 밀매선을 검거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즉시 제거할 것이고 신속하고 잔혹한 방식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기 위해 미 해군 함정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도 대규모 공습에 나설 수 있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